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 문제는요. 신품모 14회 13번 증언거부권 관련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피고인들이 증술의 사건으로 기소되어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자, 기억할게. 증술의 사건이라는 것과 공동피고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증술의 사건은 필요적 공범이죠. 자, 공범입니다. 그럼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되죠. 그럼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같이 재판을 받을 때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다투던 중에 그럼 이 상태로는 증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공범이라는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재판을 같이 받고 있던 사람을 변론을 분리해버리면 더 이상 공동피고인이 아니죠. 공동피고인 아니니까 이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증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거나 받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뇌물을 준 놈한테 네가 뇌물을 줬지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될까요? 증언거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왜? 변론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다만 증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하는 게 나한테도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 받을 우려가 있는 것. 자, 내가 증언거부권이라는 것은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처벌받을 염려가 있다. 그래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이 된다. 3번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다만 선사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네요.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절차를 안 지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증거를 인정합니다. 자, 우리 외워 듣고 있죠. 우리 증인신문에서 법상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대법원이 하지 않아도 오케이 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우셔야 되는 게 제가 거위 퇴정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거위를 퇴정시키는 거. 자, 이거는 증언거부권입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거 괜찮아. 위증해벌 경고하지 않은 거 괜찮고 퇴정시키지 않은 거 괜찮다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위 퇴정 기억해 두세요. 증언거부권, 위증해벌, 퇴정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증언거부권이기 때문에 퇴정시키지 않아도 증거는 인정됩니다. 자, 마지막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속요건. 자, 아까 여러분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거 있었죠.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증인신문을 했고요.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까 문제는 이 증언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게 위법이냐, 그래서 이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건 형소법에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증언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거위 퇴정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이건 형소법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거짓말한 놈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얘가 위증을 했을 때 이걸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냐? 증언거부권을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if를 답니다. if를 달아가지고요.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판단을 해요.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했는데 만약에 고지했다면 어떻게 될까? 고지했어도 얘는 거짓말할 놈이었다. 그래도 위증했을 거다. 근데 고지했다면 얘는 위증을 안 했을 거다. 이걸 봐요. 자, 고지를 안 했는데 얘가 고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위증할 놈이야. 그럼 고지 안 한 게 의미가 없죠. 그럼 이건 위증죄로 처벌하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지를 했다면 얘가 거짓말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증언거부권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네? 그럼 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 뭐. 그냥 거부를 하면 되지 내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죠 라고 해서 거부를 하지 위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는 거짓말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처벌받을까 봐 거짓말한 거니까 얘는 위증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을 한다는 건요, 얘는 원래부터 위증할 놈이에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어도 얘는 위증한 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게 원래의 진정한 의사인 것이 아니라면, 얘는 원래 위증할 놈이 아니었어요. 근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거짓말을 부득이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자 1번에 자 변론이 분리됐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증술의 사건은 뇌물을 준 놈한테 네가 얘한테 뇌물 줬나라고 물어보면 결국 자기의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자기의 형사 책임을 받을 염려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린 겁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수고했습니다.